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안녕하세요. 진짜 목사님 소개를 해주신 대로, 지금 동중한앞회에서 목회를 막 시작하게 된 최동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24살 때부터 26살 때부터 한 7년 동안 처음에 그 진리의 뿔 선교회 김대성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다음에 강명수 평신도 목사님이랑 같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유튜브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목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보다는 조금 더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익숙한데요. 지금 목회에 들어와서 계속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노션을 제가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도구면서 또 무기가 됐었던 노션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혹시 여러분들 사용을 다 해보셨나요? 혹시 카메라를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소통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을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뭐 채팅으로도 좋습니다.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아직 못 써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노션.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 우리가 노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왜 노션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노션이 왜 쓸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설명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보통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여러분도 활용하셨었나요? 보통 이제 한글 문서로 열심히 작성을 해서 폴더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고 그런 방식으로도 하셨을 거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뭐 원노트라든지 아니면 에버노트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데이터들을 다 이제 쌓아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드라이브를 통해서 모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노션이 나오게 됐는데, 이 노션이라는 앱이 개발된 다음부터 에버노트나 다른 어떤 문서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그런 앱들이 주가가 폭락하게 됐다고 하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노션이 그만큼 활용적이고 다 이렇게 갈아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노션을 사람들이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카테고라이징. 우리 그 카테고리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몇 가지 사진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다 보이시죠? 화면. 여기에 포스트잇이 쫙 나열돼 있는데, 참 열심히 메모를 무언가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메모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전에 어, 메모해놨었던 중요한 거를 빨리빨리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이렇게 많이 메모를 해놓고 나서는 내가 뭘 메모했나도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메모를 해놨었던 습관과 방법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구글에서 좀 가져온 건데, 이분은 이제 그 마인드맵 형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개발자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PHP, 리눅스, 야후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개발자이신 것 같고, 레고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딱 보니까 이분의 개성과 삶에 대해서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걸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보통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폴더 트리라고 부릅니다. 폴더 트리.
그냥 문서만 짜르륵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서들을, 그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 분류에 의해서 정리하고 정리해서 나와 있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폴더 트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회사 가면은 폴더 트리로 쫙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노션의 장점은 무엇인가? 지금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폴더 트리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어떤 분류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나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노션의 카테고라이징 화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데이터들 간의 층위를 판단하여 올바르게 배치하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어떤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까지도 잘 기억을 하게 되는 장점도 있고, 필요할 때 잘 찾아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노션에 대해서, 노션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노션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션을 갖다가 우리가 검색해보면 어떤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쓰여졌냐면은, 이 노션이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올인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션 하나를 통해서 모든 작업들이 거의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노션을 통해서 우리가 문서 작업도 되고 표 작업도 되고 또 공동 작업, 특별히 노션은 이 팀 프로젝트에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목회를 저희가 단독 목회도 하시고 이제 혼자 어떤 내 개인적인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 일들을 또 많이 사용하실 텐데, 노션이 진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팀 프로젝트를 할 때입니다. 가령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노션을 통해서 같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합회에서 목회자분들이 노션을 통해서 어떤 뭐 포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자료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 노션을 쓰면 굉장히 파워풀한 효율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페이지로 저장한다라고 여기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폴더 트리를 만들고 컴퓨터에서 데이터들을 다룬다면은 하나하나를 뭐 메모장 내지 한글 파일 이런 파일 단위로 해서 각각의 파일을 오픈해야만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돼 있었잖아요. 네. 한글 파일 하나가 모여가지고 한 폴더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네. 노션이라는 거는 한 페이지 안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노션을 공유할 때 웹사이트처럼 공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노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공유를 해볼게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링크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채팅방에다가 채팅을 어떻게 키죠? 제가 줌을 키는 방식이 조금 다르네. 제가 지승천 네, 지금 채팅 금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팅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네. 네, 딴짓하지 말라고 채팅을 금지해놨습니다. 채팅 뭐 오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소통적으로 좀 어떤 것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하실 수 있도록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링크를 지승철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오늘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링크를 좀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은 웹사이트처럼 이 페이지가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장점을 노션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션의 장점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한글 파일로 쭉 모여져 있는 폴더트리 안에서 내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뭐 제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찾고 싶은데 제목에 염려라는 단어가 없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지 않은 이상. 노션은 검색 한 번만 하면 그걸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커맨드라고 써 있는 거를 컨트롤로 이해를 하시고 찾으면은 아마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커맨드 P를 눌러서 제가 옛날에 염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썼던 것들을 찾아보면은 설교 노트에 염려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라는 메모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걸 눌러보면 제가 옛날에 사용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의 검색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죠? 네. 네, 그런 검색 기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충분히 구축해 놓고 나중에 뭐 어떤 설교 제목이라든지 예화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찾기가 굉장히 편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팀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조금씩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은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조금 대충 만들어도 직관적이고 꽤 예쁜 UI를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이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기획과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노션을 매일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제 모든 기록들을 다 노션에다가 남기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노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 성경 탐험대 어린이들 다 하시죠? 네, 저희 교회에서 성경 탐험대를 하는데 이 성경 탐험대에도 저는 이제 노선을 통해서 구축하고 다 공유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은 이런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고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전부 요약해서 교사분들한테 공유를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거 눌러보면은 여기에 키워드, 요약, 뭐, 이 요약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각 장별로 정리를 해서 줬고 또 뭐 예상 문제들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문제도 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저희 대원들이 각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묵상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노션이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우리가 이런 그 종이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장이 나오게 되고 이거 한눈에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노션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참 좋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 제 페이지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이 노션을 이제 목회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면서 사실상 제가 이제 연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쌓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노션을 활용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노션을 목회에 넣어도 이제 활용하기가 좋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제 개인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기본 페이지입니다. 딱 노션을 들어가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 목회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라클 모닝 들어가면은 이제 매일 아침
결심하기를 매일 아침 이 내용들을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스트리 여기에다가 목회에 대한 정보들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설교도 다 노션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들을 쭉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배 설교 보면은 여기 날짜별로 정리를 해놔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부임 설교에 썼던 내용들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다가 노션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놔서 이 내용들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문도 여기에다가 저는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시 아까 교육 페이지로 돌아가자면 그다음에 교회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저만 쓰는 거라서 그냥 제가 알아보기 쉬운 것들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노션으로 우리가 출석 관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교인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숫자가 너무 많긴 하지만 작은 교회라든지 관리하시기에는 이런 출석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주 빠지고 있구나, 이분은 듬성듬성 나오게 되셨구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배 순서표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뭐 예배 순서표도 여기다 정리해서 주보 만들 때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동기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네,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마다 주보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교과 제목, 일몰 시간, 헌금 말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교 보여드렸고 말씀 묵상 저희가 저녁에 되면은 제가 보통 화요일 저녁, 뭐 수요일 저녁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묵상을 진행할 때도 노선을 저는 이렇게 공유를 해놓고 진행을 해요. 저기 잠깐 보면은 이렇게 노션으로 내용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러고 속성이라 그러는데 속성을 이제 몇 회차인지 또 이름은 뭔지 날짜 그 다음에 어떤 범위로 공부하는지 또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릭해 보면은 이거를 노션 페이지를 켜놓고 줌으로 같이 본문을 읽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또 제가 먼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묵상 질문을 나눌 때 이 질문을 먼저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1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되겠죠.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이제 활용할 수 좋게끔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목회 시험도 노션으로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도 짜고 각각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기본교리 공부하는 것들도 이걸 통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화를 모으는 일에 있어서도 좀 좋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갤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눌러보면은 그때그때 예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져오게 될 때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저장해 놓으면 사진이랑 같이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찾아보기가 쉽게끔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속성을 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필터링을 해서 많이 쌓이게 되면 지금 별로 없지만 필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염려다라고 클릭을 해보면 염려와 관련된 예화들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폴더로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필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을 이 노션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노션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옛날엔 직원에도
제 서기일 때는 노션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로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 방법이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몇 개월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이 노션을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팀 목회까지 간다면 정말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노션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전도사님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네. 화면 공유하는 걸 저희들이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래도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전도사님께 공유해서 그걸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처럼 보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알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링크만 따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공유 버튼을 여기에 보면 노션에 공유 버튼이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나서 이거 말고 게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링크가 뜨죠? 이 페이지는 웹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게시가 시작됐다는 거고 아까 이 상태에서 웹에 게시 버튼을 눌렀으니까 링크가 뜹니다. 그럼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카톡방에 공유를 했고 지금 클릭을 한 상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여기 웹사이트에다가 이 사파리 그 브라우저인데 링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노션에서 공유했던 게 웹사이트 형태로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기에 그대로 또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권한을 허용을 안 해줘서 그런 건데 권한 나중에 좀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웹사이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꿈은 우리 그 전도 자료들을 이 노션에다가 다 정리해서 그냥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노션 페이지만 공유해서도 우리 말씀들을 다 구독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좀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다 노션 설치해 놓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컴퓨터 설치하나요? 화면, 설치요. 네. 네. 그 지승찬 목사님이 링크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다가 노션 이렇게 검색해 저희가 보면 따로 단톡방이 커뮤니티가 아직 없어서요. 네. 국회 단톡방에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그냥 화면 공유로 따라갈 수 있게끔 구글이나 아,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접속하고 있는 이 줌 기기가 혹시 핸드폰인가요? 아니면 컴퓨터인가요? 컴퓨터 화면을 따로 쓰실 수 있죠, 모두. 네,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션은 어떤 홈페이지, 윈도우든 맥이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어플이든 홈페이지든 모든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제한 음, 없이. 네. 핸드폰은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이런 것도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노션이라고 검색하면 노션 앱이 다운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크탑 사용하시는 분들,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이 인터넷에 노션이라고 검색하고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노션 사용하기.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로 가는 거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그리고 여기에서 맥 앤 윈도우 버튼을 누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맥용 다운로드, 윈도우용 다운로드가 있는데 각자의 컴퓨터 환경에 맞도록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를 만드셔야겠죠. 회원가입을 하시고 대부분 구글로 이제 회원가입을 보통 하시는데 회원가입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첫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시작하기, 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들고 여기 그대로 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원래 처음 세팅되어 있던 것들을,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식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준 거고, 이걸 쭉 보신 다음에 지우고 나서 이 페이지들을 다 지우고 처음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구축을 해 나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노션을 없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이제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봤을 때 100% 소개가 안 됐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쉽게,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알아가겠지만 쉽게, 어,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조금 아주 세- 기본적인 것들 알려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션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처음 딱 들어와 봤을 때, 이거 어렵다 하고 접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뭐 메모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고 글을 쓰고 다른 거 키고 글 쓰고 이렇게 하면은 쭉 데이터가 쌓이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근데 노션을 처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세팅들을 스스로가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쓰기가 쉽게 돼 있지만은, 접근성이 좋게 돼 있지만, 내가 스스로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기가 조금 덜컥 겁이 먹어서 잘 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들어와서 딱 이거 내가 쓰기엔 어렵다 하고 접는 경우가 있는데, 어, 조금 쓰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딱 한 시간만 써보다 보면 이거 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을 잘 투자를 못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새 페이지를 제가 만든 건데, 아까 처음 이제 노션을 노션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노션부터 다운을 받으시고 로그인 해놔서 지금 이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까지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기본 페이지고, 여기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이제 처음 세팅이 되어 있는 템플릿들입니다. 템플릿. 근데 일단 무시하고 이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노션의 제목을, 기본 제목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해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고 점점점점점점 이 버튼이 있죠. 그리고 글을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을 쓰면은 내용이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한 칸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에다가 또 글을 쓰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는, 노션은 이걸 갖다가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블록. 이것도 하나의 블록이고 이것도 하나의 블록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쉬프트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쓰면은 어, 이 블록 안에 지금 두 줄이 기록돼 있죠. 그래도 이건 한 블록입니다. 블록이라는 거는 노션의 제일 기본 단위인데, 이걸 움직이면 이게 전부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몰라서 처음에 많이 헤맸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페이지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옆에 플러스 버튼이 생겨요. 그럼 이 플러스 버튼에서 클릭하고 여기에서 아까 텍스트는 기본적인 거고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페이지 눌러볼까요?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써볼게요. 페이지 1,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해서 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보이던 화면이 없이 새로운 화면이 나왔죠. 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뭘 눌러야 되냐면 맨 위에 줄에 보면 제가 아까 동연수 워크스페이스라고 만들고 새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위 분류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페이지가 여기에 나와 있고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되겠죠. 제목을 페이지 2라고 넣겠습니다. 내용을 여기는 쓰지 않아 볼게요. 다음에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페이지 만드시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는 줄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줄이 없잖아요.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내용이 있고 없고. 맞아요. 이 위에 건 내용이 있고 아래 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 페이지를 돌아가 보면 저는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었죠. 네. 근데 방금 처음 만든 거는 한 줄로 쫙 있었죠. 이걸 세 줄로 만들려면은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페이지를 이 점점점을 클릭해서 그러면 옮겨져요. 그래서 여기 이쪽 옆으로 쭉 가져가서 마우스를 가져가서 놓으면 선이 생기죠.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 레이아웃이 두 줄로 뜨게 됩니다. 두 단으로. 그다음에 또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끌어서 옮기면 세 줄이 됩니다. 그 빈 걸 가지고 와도 됩니다. 레이아웃을 그래서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4 이렇게 4줄까지 5개도 되고 쭉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첫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아시겠죠?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템플릿을 전혀 안 쓰긴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방법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tem플릿 만드는 방법은 템플릿은 이 노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기본적인 템플릿. 그래서 어느 정도의 쓸만한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템플릿 버튼을 누릅니다. 템플릿 버튼을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기 있었는데 일기를 누르면 일기에 대한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누릅니다. 사용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일기가 있죠. 새로 생겼죠. 근데 이걸 이제 드래그에다가 내 워크스페이스에 갖다 놓으면은 이 템플릿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제 제 페이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쓸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여기에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은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처음부터 템플릿을 적용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제가 뭐 다양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목회 관련된 템플릿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됐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몇 가지가 좀 있죠. 뭐 빠른 메모, 뭐 개인 홈, 작업 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각각도 마찬가지로 페이지예요. 페이지. 제 이 기본 구성 단위인 페이지인데 이런 것들이 페이지인데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것들을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개인 홈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걸 누르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어쨌든 처음 세팅은 다른 거 완전히 없이 딱 하나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실습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면 여기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만 남겨두세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또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즐겨찾기라기보다는 페이지를 여기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이 측면에 있는 거고 또 이걸 즐겨찾기 하면은 위에 또 즐겨찾기가 뜹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 복구를 해볼게요. 아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있었죠? 페이지에. 근데 여기엔 사진이 없잖아요. 사진 여기 이 배경 화면을 위에다가 넣으려면은 여기에 보면 커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커버 추가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커버 추가 해놓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랜덤으로 아무런 페이지가 여기에 설정이 돼요. 근데 그 커버 변경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끌어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실 수 있어요. 우리는 무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5메가까지밖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무료 이미지 공유하는 페이지인데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검색해야겠죠? 한글로도 되네요. 좋은 풍경들 검색해서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거대로 그냥 이렇게 화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각각의 페이지들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설교면 설교에 관련된 사진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죠.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은 예쁘게 노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긴 한데 예쁘게 쓸 수 있어요. 또 아이콘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아이콘이 생기게 됐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새 페이지 만드는 거 했고 템플릿 활용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 중간중간 실습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면은 다 배운 거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워크스페이스에 구축하기 원하는 페이지를 카테고리별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잠깐 제 걸 보여드리자면 이제 쓰시면서 한번 보세요. 종이를 갖다가 놓고 써보시든지 여러분들이 구축하기 원하는 이제 페이지들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페이지인데 저는 이제 이전에는 저 마지막 설명에서 쓰던 노션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저장을 해 놓다가 이제 퇴사하고 목회를 들어온 다음부터는 제 개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묵상 같은 거는 이제 이 페이지 자체에다가 저희 부부가 같이 하는 말씀 묵상 이제 읽고 이제 질문 만들어 놓고 그 질문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라클 모닝 제가 이제 아침에 보는 페이지를 설정해 놓기도 하고 교회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학과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만들어 놨던 페이지들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이 페이지를 구축하기 원하는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자기계발 영역이라든지 뭐 독서 노트, 일기장 이런 거 다 자기계발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거 퍼스널에다가 넣었는데 이거 독서 노트도 퍼스널에 넣어야지.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다이어리, 독서 노트, 버스 면허 시험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영상 보면서 정리도 다 또 노션에다가 해놨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여기다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네, 미니스트리 아마 이 영역이 제일 많겠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전부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교회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 일정에 대한 거를 달력으로 만들어서 놓은 거고요. 페이지들은 또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제가 3040 패스파인더 담당이기 때문에 패스파인더 관련된 걸 여기다 넣어놓고 예배 순서, 출석 관리, 목회실 회의록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한번 직접 써보세요. 종이에다가라든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메모장에든지. 선생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 처음에 이 노션 강의를 이렇게 연 이유가 제일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음, 우리 목사님들에게요. 왜냐면 이게 되게 좋다는 건 아는데 어렵거든요. 좀 막상 사용하기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게 공유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선 지금 이걸 전도사님 걸 보면서 만들려고 그러면 저희가 되게 무서운데 그냥 그렇죠.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작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더라도 다음에 만들어가고 시간 있을 때 만들어가고 언제든지 수정이 쉽게 용이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한 진짜 큰 장점은 메모 정리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늘 하는 질문이 이거 혹시 PPT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일 때가 많고 PPT를 못 받는데 노션 같은 경우면 강의를 하는 걸 실시간으로 거의 그대로 핸드폰하고 동기화가 잘 된다면 찍어서 메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목회의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하나 지금 얘처럼 좀 보여주셔서 목사님들이 강의 들으러 갈 때나 어떤 세미나 때 쉽게 메모장에 남겨서 언제라도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노션의 저는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그 방법도 좀 하나 조금 보여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거 페이지 세팅하는 거 다음에 바로 아, 다음에 글쓰기를 넣어놨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노트를 대략 노션에다가 다 작성을 해놓는데 이렇게 설교 노트를 쓰면은 이제 한눈에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도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다가 제가 들은 설교들을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 다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메모를 해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놔서 그때그때 캡처해서 바로바로 여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나중에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설교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이런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익숙해지고 속도가 필요해요. 단축키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다 구축하셨나요? 혹시 좀 자기가 쓴 거를 어,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거를 전 마지막 사명 선교기관에서는 후배들을 노션을 교육을 저 혼자 쓰다가 이제 다 같이 쓰게 되면서 공유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인수인계를 해주고 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인수인계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오늘도 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이건 뭐다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면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설명이 편했는데 지금 우리는 줌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쓰는 것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보여드리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화면에 노션 페이지를 띄워놓고 계시다면 한번 직접 따라해 보세요. 메모도 해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제 페이지 세팅은 다 됐고, 어, 여기 있다가 페이지 카테고리별로 나눈 것들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노션의 글쓰기와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쉬지 않고 쭉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블록과 레벨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 하나 뜨면은 블록이라고 했죠. 이거 하나가 블록 단위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뭐 Shift 엔터를 누르거나 뭐 토글이 걸려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블록이 여러 개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안에서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메모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 그냥 글을 쓰면 그냥 글을 쓰면 이렇게 하면 그냥 텍스트를 쓰는 거죠. 텍스트를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글 쓰면 그냥 그게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콜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콜아웃은 뭐냐면 저는 보통 이거 성경절 읽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뭐 베들레헴 앱을 띄워놓고 한 구절을 이제 검색해서 복사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보통 더하기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단축키랑 같이. 더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콜아웃이라는 걸 찾습니다.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세요라고 써있죠. 이걸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복사해 놓은 클립보드에 있는 거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용 글이거나 아니면 뭐 저는 성경절을 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콘을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아이콘을 바꿀 수도 있는데 뭐 매번 바꾸긴 힘드니까 저는 그냥 기본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경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점점점을 누릅니다. 점점점은 설정 내지 옵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 배경색은 회색인데 이거를 뭐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특별한 뭐 인용문 내지 성경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콜아웃을 어, 단축키로 하려면 여기에 명령어는 짝대기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 있죠.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짝대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콜아웃, 콜아웃이라고 하면 되는데 다 쓸 필요 없이 첫 글자 콜만 쓰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걸 클릭합니다. 또는 엔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뜨는데 다시 좀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러면은 콜아웃 완성이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짝대기 그 슬래시라고 그러죠. 슬래시를 누르고 콜이라고 말을 쓴 다음에 엔터 내지 클릭 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 콜아웃이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랑 같이 메모하실 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용은
여기에 짝대기가 있고 글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인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용은 이것도 단축키가 있긴 한데 일단 더하기를 누르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인용을 클릭하면 여기에 뭐 펜은 팔보다 강하다. 아까 그 메모가 있어가지고 따라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눌러보면은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게 하면 조금 커졌죠. 작게 하려면 인용 크기를 누르고 기본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단축키를 쓰려면 그냥 슬래시 누르고 한글로 인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인용이 나오거든요. 엔터 누르면 바로 인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용은 또 특별한 단축키도 있는데 다운표 누르면 그냥 그게 인용이에요. 다운표 한 다음에 다시 다운표를 큰 다운표로 다운표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인용이 됩니다. 저는 이 단축키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여기다 메모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인용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 1, 2, 3 우리가 그냥 글을 쓰면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분 목록 여기 안 써있네. 구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분 목록을 만들려면 이 스페이스 이 짝대기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 점이 생기죠. 음, 구분점 목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없는 상태에서 별표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막 글을 쓰고 있거나 한 칸을 띄워놓거나 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별표 누르고 스페이스 누른다고 형성이 되진 않아요. 무조건 제일 처음 이 상태에서 짝대기 누르고 스페이스 눌렀을 때 그때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를 이제 큰 텍스트, 제목 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축키가 이겁니다. 샵 버튼을 누르고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큰 글씨가 나오게 되겠죠. 음, 그다음에 엔터 누르고 샵 2개 누르고 스페이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작고 3개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제목 1, 2, 3의 구분을 우리가 이렇게 샵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 제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텍스트를 넣어서 내용을 채워 넣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예 켜놓고 해야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설교 노트 메모할 때 썼던 것처럼 메모를 이런 식으로 제목 넣고 구분점이나 텍스트를 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메모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제목 1, 2, 3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우고 한번 노션 지금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토글입니다. 토글. 토글은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이 화살표가 있죠. 이 토글을 만들면 이걸 클릭하면 펼쳐지고 클릭하면 접혀지고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토글입니다. 제목 토글이죠. 이거는. 접으면 완전히 접히게 되고 펼치면 또 펼칠 수 있게 되고 이런 토글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토글은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이 여기에서 이 짝대기 누른 다음에 토글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토글이 뜨는데 그냥 토글 목록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거 그걸 그냥 토글 목록이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큰 거 있죠. 이런 거. 이건 토글 제목입니다. 제목 토글을 누르면 이렇게 크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토글을 만들려면 토글 목록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넣고 토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접히고 펼쳐지고 이런 게 토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션에서 일반적인 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노션에서 보통 표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표는 잘 안 씁니다.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표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안 쓰는 이유는 이게 뭐 한글이나 워드처럼 이렇게 쉽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쓰는데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열 추가 이것도 이제 내용 추가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 줄을 제목 줄로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줄을 클릭해서 이거 점점 옵션 클릭해서 제목 행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처럼 첫 번째 줄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쓸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쓰는 표는 잘 안 씁니다.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그다음에 이 메모할 때 기본 단축키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이라이트를 종종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언더라인, 텍스트 삭제 표시, 기울임, 볼드, 그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지? 잠깐만요. 에러가 좀 걸려 있네요. 자, 먼저 하이라이트 하는 이 단축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을 쓴 다음에 제가 성명조를 좀 가져올게요. 글을 가져온 다음에 이 글을 하이라이트 하려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커맨드 쉬프트 H를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 쓰시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 쉬프트 H 하이라이트의 약자겠죠? 이걸 한번 들어간 다음에 커맨드 쉬프트 H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색깔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에러가 걸려서 노션을 껐다 다시 켜볼게요. 하이라이트. 자, 이게 지금 위에 뭔가가 떴죠? 여기에 뭔가가 떴는데 여기에서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은 텍스트 색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합니다. 아까 이것처럼 검정 글씨에 이제 배경색 하이라이트를 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컬러를 넣을 수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빨간색이 하이라이트가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넣고 내가 원하는 부분,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하이라이트를 치겠다 하면은 여기다 컨트롤 쉬프트 H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단축키를 거의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에다가 밑줄을 그려면 한글도 그렇죠. 컨트롤 U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이 쳐지고요. 쳐졌죠? 그다음에 기울기 하려면 컨트롤 이탈릭, 컨트롤 I 버튼을 누르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삭제하는 표시처럼 보이게 하려면요. 원하는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S, 컨트롤 쉬프트 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취소선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X 또는 S라고 하네요. 자, 또 뭐 있나요? 여기 있는 건 다 했네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어쨌든 메모하실 때 깔끔하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할 일 목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할 일 목록. 우리 할 일 목록은 원래 기본 화면에서 내가 이걸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헤쳐나가면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또 엔터 누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내용을 쓰고 또 엔터 누르면 또 새롭게 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플러스 버튼 누르고 한일 목록을 클릭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이, 이 짝대기 누르고 슬래시 누르고 그 다음에 한일 목록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지우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 목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기 누르고 스페이스 또는 뭐 이 별표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은 글 목록이 만들어지죠. 근데 글 목록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위로 만들고 싶어요. 하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을 일단 씁니다.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바로 아래 또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서 탭 버튼 누르세요. 탭. 키보드에 탭 있죠. 탭을 누르면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하위 글 목록이 됩니다. 또 엔터 누르고 글을 쓰다가 여기에서 또 내가 다음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탭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더 하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구분을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 더 상위로 올리고 싶다 하면은 Shift 탭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돌아갑니다. 음, 또 하나 더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보기 한번 볼게요. 리스트 보기는 이거는 한 거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목록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 제가 글쓰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노션에서 이 메모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써놨던 것 같은데요. 어, 실습을 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좀 실습 저기를 숙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노션 다 설치돼 있으시죠? 네, 음, 지금 실습으로 가장 빨리 하신 분에게 제가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조금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 지우고 자 시작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까지도 지우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채팅에다가 공유를 할 수 있나요? 참여하신 분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실습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 목사님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면 김영 목사님 화면 공유로 하고요. 우리 최동현 전도사님 원격 제어로 해서 한번 지금 실습하는 걸 지금 저희들 함께 보면서 어려운 부분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요? 제안해 봅니다. 공유를 어디 공유? 원크 네, 공유 화면 어떻게? 공유를 우리 전도사님 해요? 풀어주시고 네. 우리 저 김영 인터넷, 네,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지금 컴퓨터로 하고 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줌으로는 노션은 줌을 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줌을 들어가 있고 노션은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식 그다음에 목사님, 화면 공유 가능하신가요?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김원권 목사님이 화면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현 전도사님이 숙제를 내주신 걸 지금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해 보셨고요. 네. 폴아웃으로 애국가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전에 노션을 저만, 써보셨나요, 목사님? 제 안 보입니다. 저만 화면이 안 보이나요? 네, 저도 예, 화면이 안 예시가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화면 공유가 안 화면이 되고 안 있습니다. 보여요, 지금. 공유화면이 안 보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지금 그 다음에 뭐 그 화면이 제가 지금 안 떠가지고 지금 따라하기가 아, 네, 제가 제 처음 화면을 공유했던 공유해 화면이 안 버리니까 보여서 원래 텍스트를 좀 따라하고 싶은데 네, 모니터 두 원래 개로 지금 거를 하면서 따라 하거든요. 네, 기회를 같이 근데 공유하기. 지금 화면 공유가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시나요? 이제 이제 보입니다. 보이네. 이제 보이네. 제가 공동 호스트를 해야지만 보고 안 그러면 호스트만 볼 수 있게 돼 있어. 아, 김원권 목사님 그래도 잘하시는데. 공유 중지할게요, 일단. 중지할까요? 네. 아니요, 그 다음 아니요. 네. 해보시고 네. 맞습니다. 댓글 킬까요? 네네네. 네. 이거였는데 좀 한번 잘 네, 안 보시면서 치는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공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여기 원격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좀 궁금한 점이 노션을 사용하는데 자꾸 글자가 더블로 입력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 문제인가요? 혹시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있죠? 맥북 에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목 같은 거를 쳐도 제 제목 이런 식으로 제 목록 이런 식으로 한글이 더블로 입력이 되네요, 자꾸. 아, 그거는 화면 공유 어, 가능하세요, 지금? 맥북 네, 자체의 네, 에러입니다. 맥북 자체의 버그예요. 그 버그가 음, 해결이 안 되는데 네네. 아, 이게 첫 과거부터 글자, 이랬었는데, 첫 네, 글자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첫 글자도 그렇고 입력하다 보면 중간중간 또 더블로 입력될 때가 꽤 있어요. 중간중간에 안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이 노션이 앱이 가끔씩 에러가 났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땐 노션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용이 길게 이렇게 선이 안 커서지네요. 지금 옆에 앞에 네, 일렬로 인용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글자가 써지잖아요. 네. 그 일자로 이렇게 딱 쳐지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인용 이렇게 터치 한 줄로 엔터를. 되지 않고 예, 따로따로 이렇게 네, 되네요. 그건 제가 안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용을 인용을 하고 맨 처음 붙이면 이 예, 상태에서 그 예, 다음 글을 붙이려 그러면 예, 이게 새롭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죠. 이거를 붙이려면 여기 있는 점점점을 예,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 인용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넣을 수가 아, 있어요. 밑에 있는 글을 써서 그냥 위에다 끌어드리라고요. 네. 또는 단축키가 있는데 커맨드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 글의 수준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팁도 생기네. 있어요. 네. 컨트롤 시프트 하니까 밑에 바로 생기는데요. 네네. 컨트롤 쉬프트 위아래로. 이런 어, 단축키는 그냥 익숙해지시는 것밖에 없어요. 외우고.
그대로 쓰니까 이제 엔터만 쳐도 그냥 쭉쭉 내려가는데요. 네,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계속 됩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건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그 코딩 넣을 때 이런 화면, 이런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건데, 어, 다시 한번 한색이라는 글씨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 버튼 중에서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 음, 공식 만드는 버튼인데,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목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음. 커맨드 플러스 2예요. 컨트롤 플러스 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죠? 후렴 이런 거 외에 또 사용할 때가 있나요? 중요한 걸 강조할 때 사용하겠죠. 사람마다 아마 쓰는 뭐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중요한 단어를 표시할 때 하이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될 때 이런 걸 쓰면은 좋겠죠. 네. 다 해보셨나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다음 걸로 네. 넘어가서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시고, 일단 진도를 쭉 빼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서 우리 글쓰기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뭐 설교든지 아니면 원래 있는 글을 정리하면서라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이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뤄야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를 넣어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를 구축해서 쌓아놓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션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기본 블록이 있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하나씩 배워봤는데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 이렇게 6가지의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표를 클릭하면 처음엔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존 데이터베이스 선택부터 먼저 누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걸 누르면 제가 예전에 썼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끌어당겨져요. 근데 이걸 누르지 말고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넣고
쭉 내용을 쓰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1, 2, 3, 4 아까 실습처럼 만들어 놨던 여기에서 페이지 1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1을 제가 설교 노트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쭉 내려가서 데이터베이스 표보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랑 또 이런 화면이 떴죠.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눌러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씁니다. 설교노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블록이 형성이 됐는데 이 칸은 각각의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면은 설교 제목 1. 하나님의 사랑 2. 그리스도의 사랑 3. 성령의 사랑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목을 정해볼게요. 각각의 페이지죠. 이걸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열려서 설교 노트를 여기다가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쭉 쌓이게 되겠죠.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렇게 쭉 쌓아나가는 것 자체에도 의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류를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설교 노트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여기에다가 설교 제목, 설교자, 그다음에 설교한 날짜, 그다음에 구분 어떤 시간에 했었는지, 그다음에 주제까지도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약한 거, righteousness by faith를 넣어놓고 조사, 심판, 교회 생활 이런 주제들을 몇 가지를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 설교 노트에서 한번 설교 노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날짜 넣어볼까요? 네. 그걸 만들려면은 플러스 버튼,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쭉 뜨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날짜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날짜가 떴죠? 네. 이게 마우스를 여기에 갖다 대면은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변해서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날짜에다가 이거는 오늘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내가 바꾸길 원한다, 앞으로 보내길 원한다 하면은 드래그해서 맨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다시 줄여줘야겠죠? 편하게 줄이려면 더블 클릭, 엑셀과 똑같아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어떤 주제냐, 이거를 이제 클릭하고 여기다가 내가 써놓고 싶은 속성의 제목을 넣으면 변하게 돼요. 주제라고 써놓겠습니다. 설교가 어떤 주제인지. 이거는 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릭하고 사랑이라고 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 혹은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만들어졌죠? 근데 이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빨간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됐죠? 아래 것도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태그를 붙이고 내가 여기 태그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성 버튼 누르면 여기에는 태그가 2개가 붙었죠. 이거는 사랑, 그 아래 버튼 누르고 엔터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또 제가 또 생성해 볼게요. 태그가 2개를 붙었죠.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나중에 필터를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분류들을 세분화해 주는 게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하나 더 눌러서 텍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텍스트. 그럼 이게 만들어졌죠? 네, 이거는 본문 성경절
요약이라고 넣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그리고 요약. 그러면 이제 본문 성경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다음에 요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가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떠올리기 위해서 이런 속성을 추가하시면 또 좋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고요. 또 속성을 다양하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상태라는 게 있어요. 상태 한번 눌러볼까요? 상태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 또는 지금 진행 중이다, 또는 이걸 완료했다, 이런 상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 노트에 쓸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창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 때, 이게 설교 창고 데이터베이스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먼저 이 설교를 먼저 준비를 해놨어요.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not started에다 놓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설교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in progress에 넣어놓으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이미 다 했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운에다가 놔가지고 완전히 완료됐다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서 어떤 건 했고 어떤 건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필터를 붙여서 완료 안 된 것들만 모아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놓고 필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누르고 내가 완료 안 된 것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완료 안 된 것만 보이죠? 아까 완료된 거는 지금 없어졌죠. 여기 화면에서는. 필터를 풀면 물론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모아서 보기가 훨씬 용이하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설교 노트에서 쭉 써놨던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주제에서 필터를 한번 정해 볼게요. 주제에서 내가 RF,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교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은 이것만 해서 쭉 뜹니다. 그럼 이거 안에서 볼 수가 있겠죠. 되게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 기능을 잘 쓰면. 네, 그런 식으로 원하시는 속성을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습은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각각의 하나가 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개념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제 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표부터 했어요. 표는 지금 이미 했고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뭐냐면 이건 표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단순하고 간편하게 쓸 때 리스트를 씁니다. 플러스 버튼 똑같이 누르고 내려서 여기 보면 리스트 보기가 있죠. 리스트 보기. 이걸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새 데이터베이스 형성.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보기가 만들어졌죠. 리스트는 간편하게 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노트에 썼던 거 이런 형식의 리스트예요. 이런 걸 굳이 표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리스트 조금 더 간편하게 보면은 더 직관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이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리스트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이런 속성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학점이 얼마인지,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점점점을 클릭해요.
다음에 속성을 보면 되는데 이 속성이 지금 태그라는 속성이 붙어 있죠. 또는 여기다가 뭐 선택 내지 상태, 아까 상태 했으니까 뭐 상태까지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속성이 뜨겠죠. 그리고 이거 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태그에다가 뭐 사랑이라고 써봅시다. 사랑이라는 태그를 넣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태그가 리스트 안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박아놓고 한 번에 보도록 쓸 때, 그럴 때 리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 되는데, 거의 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에서 필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쓰시고, 리스트는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갤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갤러리. 제가 갤러리라는 거를 만들면 제가 예화모음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가 이게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있고 글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갤러리 형태예요.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사진을 여기에다가 사진으로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글의 화면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기 편집 해가지고 누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랑 글이랑 같이 볼 때 갤러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좋네. 보드 보기는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일할 때의 페이지인데요. 제가 하는 참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팀으로 관리할 때 제가 좀 넓게 보여드릴게요. 팀으로 관리할 때 이 주간 계획표 같은 이런 일들을 관리할 때 이 보드를 씁니다. 보드가 보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시작하기 전 이번 주 할 일, 이번 주에 내가 집중해서 할 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완료한 일, 보류된 일, 내가 미처 못해서 보류되는 일, 그다음에 다음 주 할 일, 매주 돌아가는 이 루틴작, 그리고 잠깐 하고 끝날 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할 일이라고 쳐봅시다. 이쪽으로 옮기면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겠죠. 쭉 리스트가 뜨고 거기서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들고자 하면은 집중으로 옮깁니다. 그럼 나는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페이지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끝나면 이제 이번 주 완료로 하면은 얘가 이걸 끝냈구나라는 걸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쭉 끌어다가 완전 처리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거랑 연동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뭐 퇴사한 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팀워크 하실 때 필요하시면 제가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이거를 각각 또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설교 노트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 편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갤러리, 설교 노트긴 한데 갤러리처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각각이 갤러리처럼 바뀝니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까 있었던 그 100여 개의 설교 노트랑 똑같아요. 근데 갤러리 보기로 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기를 편집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리스트로 내가 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설정들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근데 제일 스크랩 같은 중요한 거는 경우는 음, 또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뭐냐 웹사이트 가져오면 자동으로 링크가 되나요? 혹시 뭐 어디서 보다 메모적으로 아 여기 페이지 기억해놔야겠다 이런 것들은 페이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기사를 보다가 이거 예하로 써야겠다 다음에 뭐 해야겠다 그때 음, 가져올 스크랩 할 때는 노션으로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스크랩 할 때 뭐 링크를 가져다가 제가 여기 예화모음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새로 만들기에서 이 복사했던 링크를 제가 종종 보는 게 이제 잠깐만요. 웹사이트에서 이 미니스트리 매거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링크를 가져옵니다. 링크를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라고 제목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링크를 가져올 때 근데요. 붙여넣기 하고 북마크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션은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보기 편하게. 여기 썸네일이 있으면 사진도 여기다가 띄워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안 띄워지네요. 그리고 동영상을 가져올 때 동영상 어, 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이거라서 이걸 동영상을 가져올 때 북마크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링크를 붙여놓을 때 붙여넣기 하고 인베드 생성 있죠. 이걸 누르면 이 노션 페이지에서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돼요. 유튜브 링크가 인베드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네, 네 그런 감사합니다.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가끔씩 버그가 걸려서 링크를 붙여놨는데도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노션을 껐다 키시면 잘 뜨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어, 북마크 또는 동영상 이런 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링크를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링크를 끌어올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노션 클리퍼라는 앱이 따로 있거든요. 크롬에다가 아마 설치를 할 수 있는 앱인 것 같은데. 이 사파리에 설치가 되네요. 애플은 사파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노션 클리퍼라는. 그래서 노션 클리퍼라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션 클리퍼 웹사이트. 이 제 사파리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 페이지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설치했을 때의 클리퍼 앱이거든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add to 예화모음에다가 save 페이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볼게요. 예화모음에 여긴 안 떴네? 제가 아직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장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션 클리퍼라는 앱을 쓰시면 저장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떴네요.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컴퓨터로 해서 지금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는 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는 전혀 설교문 작성 같은 거는 안 하고 이렇게 노션으로만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노션으로만 합니다. 워드나 한글 파일을 쓰질 않아요. 노션에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화 모음 섹션에서 네, 그 태그를 혹시 뭐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보니까 한 개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사진 하나를 제가 저장해놓고 그 사진에 대한 어, 태그를 뭐 하늘, 뭐 교회, 그리고 뭐 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정해 놓을 수 있는지. 네, 그럼요. 지금 이 태그에서 뭐, 그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화면을, 지금 웹사이트가 화면에 있나요? 이렇게 봐. 네. 이게 이제 그 예화 모음이거든요. 보드에서. 다 똑같아요. 태그는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의 기능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똑같고요. 이거의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상류시인데 여기에서 뭐 하늘, 안식, 사랑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태그가 뭐 4개도 5개도 다 붙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씩밖에 안 붙죠? 아, 제가 다른 템플릿을 쓴 것 같은데, 요것은 어떤 템플릿인가요? 그냥 기본에서 추가를 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태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맨 처음 만들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생기는데 만약 하나씩밖에 안 붙는다면 그게 만들어져 있는 속성이 태그가 아니라 속성 편집. 태그가 아니라 선택일 겁니다. 선택. 선택은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태그를 하시면 뭐 3개씩 4개씩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예와 이전에 네. 여러 목록이 있는, 네, 이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하고 싶은데, 네. 그냥 이런 형식으로 네, 글을 네. 갤러리로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갤러리로 만들면 되고요. 실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공유를 나중에 하면 좋은 게요. 여기 모든 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갈 수 있습니다. 자기 거 워크스페이스로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우리 강사님께 다 요청하시면 아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하면서 바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밖에 못했는데 템플릿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템플릿 몇 가지를 좀 만들어서 지승철 목사님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갤러리로 일단 만들죠. 여기 처음 만든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뜨여 있지는 않죠. 이제 이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점점점을 눌러서 보자.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누르세요. 레이아웃을 누르고 갤러리에서 어, 카드 미리 보기, 이게 미리 보기 화면이거든요. 이거를 페이지 컨텐츠로 하면 이런 글들이 뜹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페이지 커버로
바꿀게요. 페이지 커버. 카드 크기는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작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 커버를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로 뜨이게 됩니다. 커버.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점점점 누르고 레이아웃을 누른 다음에 네, 여기에서 페이지 커버로 바꾸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커버를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건 크기가 크네요. 크기 무료는 5메가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거는 사진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2.9메가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이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되면 여기에 반영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직접 써보셔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강사님 교인 출결 관리도 파일을 보내주시나요? 아니면 한번 보여주시면 하시는 거를 좀,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출결 관리를 저희 교인이 많아서 제가 4월 말까지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제가 혼자 하기엔 좀 부족. 원래는 이제 계획이 이제 소그룹 장님들께서 각자의 교인들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해서 직접 체크하고 누가 안 왔는지 보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다가 이거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날짜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딱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 속성 중에서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건 체크만 되거든요. 체크. 이걸 누른 다음에 날짜를 지정합니다. 7월 이번 돌아온 안식일이 29일이니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더블 클릭 눌러서 작게 만든 다음에 체크를 해요. 잘 안 보이면은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직분이나 아니면 이 소그룹 반을 여기다 태그를 해놨잖아요. 소그룹 반을. 그러면 교문 일반에 제가 몇 개를 체크를 해놨는데 일부러 봅시다. 제가 이 교문 일반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7월 29일에 체크한 게 여기에도 뜨죠. 근데 전체가 뜨는 게 아니라 교문 일반만 뜨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전 교인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요. 모든 교인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지금 개수가 410개 되네요. 엄청 많아가지고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의 각 반을 여기다가 써 넣어요. 태그를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아가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고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교문 일반이라고 대목을 넣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아까 나와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끌고 온 것에다가 그 태그를 필터로 붙이면 이 페이지는 교문 일반이라고 하는 태그의 사람들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모든 전교인들 붙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이거랑 연동이 되는데 연동이 되더라도 그 해당되는 태그에 있는 소그룹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페이지를 한번 링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찾아야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찾아 올라가면 좀 쉬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이걸 클릭합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아까 출석 관리를 전교인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써나가는 거고 원래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오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그대로 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화살 표시가 제목에 생겨요. 화살표. 그거는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본. 이거는 링크된 복사본이고 복사본이라기보다는 링크된 파일이에요. 원본은 이거고 링크본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필터를 소그룹반에서 교문 일반을 클릭해서 필터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교문 일반만 뜨게 되겠죠. 그럼 소그룹장이 이것만 체크를 이렇게 그날 해주시면은 나중에 소그룹장마다 체크를 하시니까 전교인이 모이게 되겠죠. 그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질문 없으시면 강사님을 위해서 또 박수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간단하게 안내를 조금 드리고요.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강사님께 강의비를 많이 못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협업의 의미로서 함께 목회를 잘 해보고자 하는 의미로서 본인이 연구하고 활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의미로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이나 이러한 교육의 내용들을 매번 저희들이 목회자 카톡방에 공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 커뮤니티 채팅방을 하나 운영해서요. 뭐 어떤 내용이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든 답이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조금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강의들이나 요청하는 강의들을 받아서요.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날짜 이렇게 여러 강의들을 준비해서 또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많이 강의를 해보고 이런 곳에서 조금 전문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디지털 선교의 방향성조차도 저나 우리 뭐 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해서 목회를 해 나아가는 것 가지고 목회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그 위원 정도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우리 부장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이 노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참가자를 보니까 사실상 은퇴하신 목사님들부터 상당히 연차가 되신 목사님들부터 젊은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좀 속도가 다양하게 필요하고 난이도 조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서 하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강사님을 제가 좀 카톡 프로필로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은요. 저희 호남앞에서는 문민영 전도사님이
노션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들어오셔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조금 하게 배우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또 도움 드릴 수 있겠고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말씀대로 내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고 이걸 쉽게 공유하고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더 좋다 하시면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제가 이걸 개설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션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금방 실력이 늘 것이고 방법을 찾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누구든지 이렇게 질문하고 하시면 저희들끼리 꼭 강사님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강사님에게라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돕고 알려주는 장이 조금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념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요. 혹 내가 좀 어렵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나 검색에 저희들이 이제 용어를 알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정말 많이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학하는데 오늘 이후 강의 이후로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션을 포함한 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이라는 공간에 예전엔 저희들이 노트하고 책이나 이런 것들로 저장했던 것들을 이제는 디지털화해서 저장해 가는 건데요. 시작은 미흡한데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쌓여가면 하루라도 먼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뭐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만들어가면서 도움을 드리는 그래서 함께 호남앞에 내 목회자들의 모든 자료나 이런 업무 능력이 생산성이 좋아지고 풍부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피드백 폼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피드백이 없으면 할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느끼시면서 좋았던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혹은 개선점이든 앞으로의 문제든 저에게 톡이나 전화를 주시면은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 강의들이나 다음 순서들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제가 말했던 이 디지털 커뮤니티, 이러한 소통방에 내가 초대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목회자 카톡방 이런 걸 계속 올릴 경우에 원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스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카톡방에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적지만 거기도 이렇게 숫자가 얼만큼 되든지까지 이렇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오늘 홈페이지가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노션을 통해서 홈페이지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9월 21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배우시면은요, 누구든지 내 교회든 카페든 어떤 홈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홈페이지가 제작자를 통해서 만들어서 정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다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오프라인으로 9월 20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사이에도 번개적으로 여러 강의들을 조금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하시면 최대한 전문가들을 우리 교원 내외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최동현 전도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노션뿐만 아니라 투두이스트라는 어플로요. 개인 목회 비서를 가지고 있어요.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시간 단위로 내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 힘들게 입력하지 않아도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요. 노션은 쉽게 말해서 정리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면 그러한 시간 없이도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나를 도와주는 비서 역할로 투두이스트를 사용하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교육이 아니라 이 어플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강사님께서 좀 시간이 지나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드리면 이거의 필요성을 봐서 다음에 교육을 만들든지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맛보기로
우리 강사님 투두이스트 사용하고 있는 내용 잠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한 5분에서 10분 안으로요? 5분 안으로요? 네네.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 앱 이름은 투두이스트라고 하는 앱입니다. 투두이스트. 근데 이 앱을 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좀 이따가 연수에 가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 보면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뭐, 토요일 날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쓰는 이유는 이런 일정 어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크로라 그래서 제가 추가하는 작업에 원하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넣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7시에 말씀 묵상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말씀 묵상이 7시에 뜹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해결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뜰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해결했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가 제가 목회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할 일들이고, 설교 준비 같은 거를 아까 노션에도 넣을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는 것들을 여기다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상관없이 핸드폰, 노트북, 뭐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 거에서 다 연동이 되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제가 여기에서 잘 쓰는 거는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쭉 나눠서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주간 체크를 보면은 이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때그때 할 일들, 그다음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월요일은 뭘 하고, 화요일은 뭘 하고, 수요일은 뭘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화요일 예배 때는 내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은 것들이 제 일정에 같이 떠요. 제 개인적인 일정에도 뜨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할 일들이 쭉 뜨는 거예요. 내일 할 일들. 5시에 뭐 하고, 6시 반에 뭐 하고, 10시, 1시. 예배 전에 주차장 비우고, 에어컨 켜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일들이 쭉 떠가지고, 제가 뭐 잊어버리려도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일정을 챙겨주는 어플이 이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투두이스트 앱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진짜 유용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여기다가 매주 월요일 7시에 뭐 성경 공부 일정이 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저한테 일정이 돌아와요. 뭐 매월 1일에 뭐 10일금 챙기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도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하면 너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소개해 주셔서 네, 하면 다들 목사님들이 똑똑하셔서요. 응용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 드릴 부분은 다 안내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